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신체적 친밀감 감소는 개인 문제를 넘어선 현대 사회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수많은 커플이 고통받지만 이를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이 관계 파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적색 경보 수준의 위기로 보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OECD 선진국에서 이혼을 제기한 사람들 중 약 72%가 주된 이유로 성생활 부족을 언급했습니다. 한 달에 3번 이하의 신체적 접촉은 이미 관계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관계를 구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까지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친밀감은 인간이 느끼는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소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파트너와 그런 시간을 피하려 한다는 것은 상대방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욕구가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친밀감을 원하는 쪽에서는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대신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데 실패합니다. 결국 파트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드럽게 물어보거나 이해하려 노력하는 대신 엉뚱한 방식으로 실망감을 드러내는 패턴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들은 식기를 정리할 때 유난히 시끄럽게 소리를 내거나 평소보다 예민하고 까칠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밀감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온갖 다른 주제들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시어머니 문제나 집안 청소 상태 같은 것들로 싸움이 번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은 점점 더 공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파트너는 더욱 거리를 두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 친밀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신체적 친밀감에 굶주린 쪽이 결국 외도라는 치명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자신의 진솔한 욕구를 표현했을 때 느꼈던 거부감과 상처에 대한 일종의 보복 심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성적으로 거부당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치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부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공포와 정확히 일치하며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경험이 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관계에서도 파트너에게 거부당한다면 그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큰 걱정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뭔가 매력적이지 못한 점이 발견된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지, 어떤 실수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멀어진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먼저 화해와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거부당했다는 격렬한 감정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억누르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왜 친밀감을 피하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친밀감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만약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친밀감을 위한 적절한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친밀감을 거부하는 당사자에게는 아직 공유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내 가족 관련 스트레스에 대해 좀 더 진심으로 들어주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텐데 라고 말이죠. 혹은 내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좀 더 배려해 주었다면, 아니면 집안일을 하면서 그렇게 짜증스럽게 굴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주었다면
나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기회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내가 가진 특별한 환상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면 또는 색다른 시도대에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준다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키스를 더 좋아해준다면 아니면 좀 더 거친 것을 원하거나 더 순종적인 모습을 받아들여준다면 나는 훨씬 더 자주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속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친밀감을 거부당한 쪽에서는 보통 이런 진짜 이유들을 간단하고 비난하지 않는 부드러운 톤으로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혹은 그런 설명을 들었더라도 관계에서 무엇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냉정하게 파악하지 못해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당사자가 관계 전체가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한 소통을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서로에게 내가 친밀한 관계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성적 정체성과 욕구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이런 편지를 통해서 평소에는 말하기 어려웠던 깊은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으며 상대방도 나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또한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며 건설적인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양쪽 모두는 서로의 이야기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으며 절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성적으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감정들은 상처와 처벌,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추가적인 장벽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차이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쪽에서 원하는 것과 다른 쪽에서 원하는 것이 겸손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작은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냉소적인 태도와 상처 주는 말들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완벽하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모습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이나 성치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많은 커플들이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이며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는 것이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밤 시간에 이런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커플이 방금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크게 높여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두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노력의 목표는 두 사람이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친밀감의 언어를 회복하는 것만이 당신의 관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